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지만 오늘 지금 했던 얘기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외부로부터 온 생각, 이것을 우리한테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글자는 다 아신다, 그죠? 그럼 뭐예요? 빨간 가방. 오늘 빨간 가방 눈에 많이 띄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다. 글씨로 저기 그림이 타이프 아니라는 거를 정리하기 한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뭔데? 타이프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파이프, 살면서 파이프 한 번도 못 보셨구나. 옆에 계신 분은 뭐 아까 지난번 들었다니까. 지난번 안 들었지, 이거? 그때 이거 안 했지? 이게 뭘까요, 그러면? 파이프가 아니라는데. 이쁜 여학생, 여학생 친구, 이거 뭘게 그러면?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 그랬는데 뭘까? 언니는 파이프도 안 봤나? 이쁜 여학생, 이거 뭐예요? 파이프요? 너무 당당하시네요. 너무 당당하게 파이프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그 선생님 앞에 있는 그 뭡니까? HP 컴퓨터죠? 그죠? 제가 단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 보세요. 어머니. 다 떠올랐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머릿속을 다 열어보면 다 각기 다른 어머니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가 말하는 어머니는 다 다른 어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러면 쫙 관통한다. 이 관통한다는 괴를 깬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머니는 다 각계의 어머니가 다 다른 어머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러면 쫙 낀다. 우리 엄마가 어쩌고, 너 엄마가 어쩌고, 이러면 다 얘기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형질, 형상 그러면 본질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싹 같이 깨진다. 하나로 통일되거든.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는 그림으로서의 파이프다, 그죠? 그림으로서다.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는 글로서의 파이프다, 그죠? 그런 예술작품 본 적 있어요? 이 플라스틱 의자 있죠? 플라스틱 의자를 여기 하나 놓습니다. 저 그린색 의자를 여기다 놓고, 저 그린색 의자를 사진을 찍은 놈을 똑같은 등신대로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의자. 요즘은 브리테니카 사진 이런 거 잘 없는데 요즘 위키백과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의자 하면 탁탁 점 찍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자라는 거 사람이 앉을 용도로 쓰는. 해서 글을 프린트해서 여기다 걸어. 그게 작품이야. 플라스틱 의자가 있고 사진을 찍힌 의자가 있고 텍스트화된 의자가 있어. 어느 것이 진짜 의자? 어느 것이 진짜 의자일까? 이쁜 여학생 친구.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그거하고 망치질하면 어떻게 돼요? 망치도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실제는요, 여러분, 의자라고 하는 말을 만들지 않고 그 용도를 결정지지 않고 우리가 이 협업이 요즘 콜라보레이션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대중이 약속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의자를 책상이라고 하면 어때요? 책상이라고 하면. 우리 어릴 때, 제 딸이 어릴 때 저한테 질문을 했어. 내한테 질문, 저희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 엄마, 왜 1-1은 2야? 저희 엄마가 답하기 되게 난감하잖아. 야, 그런 건 너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딸이 딸랑 아빠, 1-2는 왜 2예요? 근데 딸은 아마 그 질문 했는데 기억 못 할 거야. 대단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인데. 혹시 1-2는 뭔지 아십니까? 왜인지 아세요? 약속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는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많아요. 의자라고 하는 것은
용도와 상관없이 명칭, 이름을 의자라고 한 것 뿐이야. 옛날에 한 30년 전쯤에 모모 하는 책이 나왔어요, 한국에. 모모라는 뭐 소설인지 뭔지 나왔고, 되게 또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많이 나올 중에 책상은 책상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책상은 책상. 기억나세요? 그 이후에 컴퓨터가 유행하면서 컴퓨터는 깡통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시인께서 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 내가 꽃이라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내가 뭔가 지칭해야만이 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자라고 하는 것은 용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다만 우리가 약속해서 1+1은 2라고 한 것처럼 약속되어진 이름일 뿐이야. 이전에는 다음 주 구조 관련해서 구조 언어주의, 구조주의 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랬죠? 똑같은 강의 하실 거예요. 의자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의 시스템이라. 의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하고 별 상관없어. 아무도 상관없어. 발음하는 음소, 의자와 책상이 음소가 다르잖아요. 의자와 책상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른 것처럼, 음소가 다른 것처럼, 문자가 다른 것처럼 다를 뿐이고, 그 다른 것은 구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자라는 것은 실제의 의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뭐 소, 개, 돼지, 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소, 대, 개지, 말 말하는 그 자체가 바깥에 있는 소와 돼지를 바로 이꼴화시켰다. 이제는 그것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상관없이 1+1은 2처럼 그저 약속된 것일 뿐이고, 실제 그것을 지칭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리키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설명 충분히 했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파이프라는 약속?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파이프가 아니라고 썼어요. 초현실주의 화가공, 프랑스, 벨지움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정신세계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도대체 알고 있는 언어 구조에 대해서 뒤집어 놓은 인간 중에 하나예요. 소실이나 비트겐슈타인이 썼던 언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을 쓰냐, 그림 한 장면 끝나는 걸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 정답은 이거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치도 오차 없는 정답이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그림으로서의 파이프가 있다. 그죠? 일단은 이게 뭐 파이프든 아니든 그림이라고 하는 우리 이미지가, 통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자처럼 통상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파이프가 여기 있다. 그죠? 텍스트로서의 파이프가 여기 있다. 아까 개념으로서 의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는 그 텍스트처럼 파이프가 여기 하나 있다. 오케이? 각개로 놓으면은 그런 개념인데, 두 개를 같이 놓는다. 왜? 범주라는 게 있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캠퍼스라는 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 이것과 이것은 반드시 연관관계를 갖는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가가 어쩌고 하면, 가라면 안테나가 틀어가지고 누군가를 가리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 잘 아시죠? 가가 그거 알잖아. 가가 그럼 가와 가가 다 구분되잖아요. 예? 앞뒤에 논리성 때문에 구별이 되잖아.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가리킨다 쳐. 그러면 파이프가 아니라고 했어. 이것과 이걸 분리시킨다 쳐. 그러면 텍스트로서 파이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뭐냐고 도대체. 푸코는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안 했어. 철학자. 그 다음 얘기 우리끼리 하면 돼. 우리의 상상력 통해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 푸코는 파이프로서의 이미지로서 파이프로서가 있고, 텍스트로서의 그게 있고, 두 가지 연관되었을 때의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웃기는 소리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 도대체 파이프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것은. 영어로 말해보세요,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되게 헷갈려.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언어 구조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고정관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 깬다 이런 얘기 하죠. 고정관념 깨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 니네부터 깨세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 한 니부터 한번 깨보세요, 뭐든지. 그래서 병석에 있는 새를 꺼내보세요. 그럼 내가 니 말을 따서 한번 해볼게. 이거 아니야. 근데 불가능한 일이야. 세연이, 너는 그린랜드 있던 거 아니야? 아이슬란드?
어저께 페이스북에 뭐 지금은 그린랜드인가 아이슬란드 쏙 올려놨더만 그 뻥이었어? 와, 요새는 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어디 있으면서 아이슬란드 사진 올리면서 나는 지금 아이슬란드에 있어 이러면 우리는 딱 믿잖아. 와. 맞지? 야, 예. 자, 이거를 한국말 하지 않고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This is not a pipe. This is not a pipe. 그럼 뭘까?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바꾸면, 언어를 바꾸면 쉽게 답을 할 수 있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This is not a pipe. 그러면 뭐지? 이쁜 학생? 아, 역시 미인에게는 마이크가 자주 가는군요. 되게 이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체 자체가 외부로부터 들어와 있다. 고정관념이다. 이것이 뭐야? 그러면 이게 리모컨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듯이 보이는 것 자체밖에 안 한다. 왜? 이것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무언가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인덱스라 그러는데 이것 그러면 뭔가를 가리킨다 생각한다. 가 그러면 그 가 하면 찾아내야 된다. 이가 갑돌이 얼돌이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를 찾게 된다. 외부 세계를. 자기 지식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자기 지식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자기 지식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this is? 응? 응? 뭐라고요? 뭐라고요? 큰 소리 하세요. 큰 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 할 줄 몰라요? 아, 지금 this is에서 정해졌어요. This is. This is. This is not a pipe. 자기 지시한다 그랬어. This is. 여러분은 답을 다 드려도 전혀 못 건너가. 요단강이 다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온지도 몰라. This is this. This is this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양반은. 포크는 얘기를 말 못했어. 이미지로서의 파이프, 텍스트로서의 파이프, 관계성만 얘기했어. This is this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실제 언어 아닐까? 자기가 자기를 지시하는 거야. 언어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을,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사람이 계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냈으면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이름밖에 말 못해. 맞죠? 나는 누구입니다. 그럼 내 직업이 무엇입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어디 삽니다. 끝없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어. 그걸 본질이라 그래. 자신의 본질은 말 불가능한 거야. 자신의 형상 그 자체를 구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도가도 비상도가 그 말이야. 말하는 순간 거짓말 되는 거야. 기껏 해봐야 내 이름은 김홍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장가 가려고 그러면 맞선 보려고 그러면 제 봉급이 얼마쯤 됩니다. 저는 빌어먹을 전업작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못하는 거야. 응? 이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알레고리를 딱, 이게 카테고리를 딱 주면 범주를 딱 주는 순간에 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것이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 저하고 대화 못합니다. 이웃하고 대화를 아무도 할 수 없어. 맞죠?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거를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와 있다는 우리들의 생각은 어릴 때 꽤 괜찮은 집안에서, 꽤 우파 집안에서, 자본주의 집안에서 태어나잖아? 그러면 걔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미개하다는 발언을 자연스레 하게 돼 있다. 반대편에서 꽤 괜찮은 집에 살지만 피해의식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회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꼭 사회를 개조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잡혀있다. 절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을 자유로워지려 그러면 자신을 만나야 된다. 자기 개인을 안 만나고 외부 세계를 만난 그 생각, 사회에 들어서 뭘 만나겠어요? 자기를 안 만나잖아.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지를 만나보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 하는 것도 약속이잖아. 자기 스스로를 만났어. 그럼 어떤 존재일 것 같아? 아무나, 겐또. 사회적 명예감 전부 다 벗었어. 저는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 가면 우리 남자들 할 거 다 빨가벗고 다니죠. 근데 저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목욕탕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안 걸치고 때 때밀고 하는 거 빨가벗은 상태에서 존재감 있는 영감님들이 가끔 계셔. 빨가벗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있는 아저씨가 보는 순간에 우와 계급장도 없잖아요. 근데 꽤 괜찮은 저 어른 같으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 그런 어른들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초라한 촐로지만은 만나보고 어르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어른들 가끔 계시잖아요. 빨가벗었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어른을 만나보고 싶어. 요 다음에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올 거야. 오늘 아까 전에 계속 입혔거든. 이거 오기 전에 강의한다고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저기서 클릭, 컴퓨터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제가 이제 클릭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대체로 조중동을 읽든지 경향이나 한계를 읽든지 SNS를 열심히 하든지 하는 생각이다. 작가 세계도 마찬가지야. 저는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 애들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어요 하고 카메라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찍어오는 첫 번째 사진은 가난한 사람 찍어온다. 고정관념이라니까. 지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지만 왜 그걸 찍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관계되는 걸 찍지. 그러니까 자기가 절실한 걸 찍어야지. 전혀 절실하지도 않아. 그 가난에 대해서 한 번도 맛본 적도 없어. 그래, 그 가난을 파헤쳐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런데 숙지니까 가서 해오는 거야. 그걸 왜 찍냐고. 차라리 집에서 빨가벗고 자신의 구슬구슬 찍는 게 100번 낫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제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크로즈업에서 찍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그거라도 제대로 찍으면서 자신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 스스로 하고, 사진 하시죠? 아이고, 불쌍하시다. 제가 저러고 있어요. 밥 먹고 힘들 건데, 밥 먹고 살기. 아니야, 이제 내 나이쯤 되면 먹고 살지도 몰라.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만나보지 못하는 인간은 되게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만나봤다 사진 찍으시니까 자기 스스로를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지는 모르는 자기를 계속해서 만나봤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 만나볼 기회가 없다. 계속 만나면 저는 많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성현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정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해. 너는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그런 말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 보통 사람들은 말이야 70년 내지 80년 네가 크고 나면 한 100년 정도는 그냥 쉽게 살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들은 60, 70년, 7, 80년 이렇게 사는데 시간적으로 7, 80년 정도 살 수는 있어. 그러나 그 7, 80년 동안에 10,000년이나 5,000년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전혀를 기억 못해.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 못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질문해야 되잖아. 질문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서 질문 안 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산 많은 선배들을 만나보면 돼. 가장 쉬운 게 독서야. 책을 읽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누군가가 집약해놓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만나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년, 60년, 70년 살다가 한 인생이 책 한 권에 묶여 있잖아요. 그럼 한 권 읽을 때마다 60년씩 느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책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두꺼운 책도 다 읽고 나면 딱 한마디밖에 생각 안 나. 100마디 생각나서 천재야. 10마디만 생각나도 수재예요. 저는 읽어봐도 하나밖에 생각 안 나.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 성경책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어요? 오늘 진짜 억수 빨리 달려왔네. 아까 지금 중국 소리 한 잔 먹었더니. 성경 66권을 다 읽었어. 그러면 딱 한마디 말하면 뭐야? 딱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럼 방법론이에요.
그 방법론이야.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 방법론이거든. 어? 한마디는 사랑이야. 그죠? 되게 중요한 거는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9번 나오면 지옥이라는 말 한 번 나와. 대단히 긍정적인 얘기가 쓰여 있다는 거야.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누잖아. 이거는 거의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하늘나라 우리 다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차든지 긍정적으로 몰아갈 거 아니야.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 어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머릿속의 틀 자체가. 이건 제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올까? 아, 나온다. 조금 더 어두우면 잘 보이는데. 진짜 재밌다. 뭐, 지 맘대로 나기 너무 재밌다. 근데 영상을 만들 때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조금 더 이상해졌네요. 오케이, 불 좀 켜주세요, 선생님. 네, 조금 전에 찍힌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 처음 보신 분, 조금 전에 영상들이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 사막 이미지를 이렇게 찍은 걸 보신 분, 이전에. 처음이죠. 제가 지구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 사진을 찍은 걸 제가 봤는데, 저처럼 찍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네. 지금부터 이와 유사한 사진을 찍는 애들은 다 저의 아류입니다. 아류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류를 만들어낸다는 게, 내 시다바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 영상, 이 전시의 제목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진작가가 고비라는 사막에 가서 지가 뭐 구상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작가가 저기 가서 저 그림이 있으니까 찍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거기 갔을 때는 우연히 있어서 찍은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와서 고비를 여러 번 갔는데, 한국에 와서 저거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제 잠자리에 있는 우리 집 벼룩박은 가끔씩 매직이나 이런 걸로 낙서가 돼. 그러니까 팍 떠오르면 안 쓰면 발 까먹잖아. 그래서 얼른 머릿속에 있던 걸 그리고 짐을 싸들고 날아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걸 찍어야 되겠다.
근데 찍었는데 제목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너는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요. 넌 뭘로 보니? 이렇게 물어. 너는 뭘로 사진 찍니?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요? 눈으로 봐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너한테 들어와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본다. 그게 너가 엄마가, 너가 아버지가, 너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준 어떤 안경을 딱 끼워주면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 제목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 조크를 하는 거예요. 사진작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사진작가 앙리카르테 브로셀 본 사람 있잖아요. 무지무지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한국에서 사진을 찍은 옛날에 라이카 들고 사진 찍었던 사람들 얼마 전에 한 3, 40년 전에는 라이카 한 대 값이 5, 60년 전에는 라이트 한 대 값 집안치였잖아요. 그 이전에는 라이트 한 대 값이 선산 값이었어. 선산하고 바꿨어야 돼. 그렇게 부잣집 사람들이 찍었어. 요즘 가난한 사람이 많이 찍잖아. 똑딱이도 찍고 훌륭한 작업 많이 하잖아요. 응? 뭔가를 찍는다는 행위 자체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밖에 못 찍어. 그게 불쌍하다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한 행위 자체를 정말 거부하고 싶은 거야. 정말 나는 못 봤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예를 보면 뭘 느껴져요? 어디서 본 이미지가 느껴지지? 인간은 그런 존재일 뿐이야. 대단히 창의적이고 대단히 기발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잖아. 개털이라니까. 사실은 그거를 인정해야지 출발점이야. 응? 우리가 요새 옛날에는 창작 그랬는데 요즘은 창조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오만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 난 너무나 불쌍하다 생각해. 근데 그게 거기로부터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 작업 안 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스타트야. 인간의 본연을 만나면 결국 뭘 만나냐 그러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를 만나는 거야.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를 만나는 거야. 근데 그게 의지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가끔 의지를 바라는 거야.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왔지만 생각과 생각을 조합해내는 힘이 있다는 거야. 갑돌이의 생각과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싸우잖아. 뭐 무슨 파란 나라, 빨간 나라 이래가지고 선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두 가지 생각을 조합해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옳기도 하고 두 가지가 그러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축적해서 결정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야. 그걸 운이라 그래. 내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명이라 그러잖아. 사회로부터 들어온 생각을 명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조합해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걸 운이라 그러잖아. 그게 또 하나의 전이 돼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틀이 되잖아. 그죠? 이 생각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에 제가 대통령 후보자들 가지고 만들었던 퍼즐 대선놀이 그거는 3m, 3m짜리 작품이에요. 3m, 3m 쫙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림을 만들어 3m짜리를 1m, 1m, 1m에서 따로 뗄 수 있도록 눈도 뗄 수 있고 코도 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하면 야, 코 떼가지고 저 아줌마 귀에 붙이고 야, 이 떼가지고 저 코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퍼즐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배수님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해주시면 술 먹는 거 보고 술 먹는 거 보고 나 술은 별로 못 먹어. 술 말고 우유 많이 먹이셨어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받아들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약간의 질문? 예. 역시 한국이라서 없네요. 그러면 질문. 사진이라는 게 캔버스 안에 있는 그런 틀에 있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오래 지난 사진 찍다 보면은 그 틀이란 한계라는 것도 깨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진도 안 찍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사진의 틀 한계, 캔버스의 한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맨날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저는 맨날 안 찍고 싶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질문이 너무 좀 처절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되게 처절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김홍인이가 사진 작가니까 사진 찍으면은 딱 찍으면 좋은 사진 딱 찍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오류입니다.
찍을 때마다 사진이 안 찍혀. 그래서 종기 찍힐 때까지 찍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종기에 걸렸잖아요. 그럴 때 그 사진을 발표하는 거예요. 찍을 때마다 종이 걸린다? No. 그거는 신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상한 환상에 빠진 인간이 뿐이에요. 실제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진작가로서 이제 그 이름이 나해서 사진작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국문학과 출신이기도 해요. 사진가 출신이지만 국문학과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문학적 글을 쓸 때는 철저히 문학도로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학도로서의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글이 써지냐? 안 써집니다. 처절하게 쓰는 거예요. 원고 마감이 걸리잖아요. 제가 그 부산에서 그 적정한 시간이 되면 꼭 이렇게 이제 신문 마감이 있어서 그 실론을 계속 써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앉으면 팍 쓸 것 같죠? 노입니다. 밤에 2시, 3시까지 한 줄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 색시는 자고 있고 아들은 다 자고 있는데 서점 문 열고 살 나와서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다시 들어가 앉아서 또 오줌 매라고 또 나오고 그런 걸 수두씩 반복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 쓰잖아요. 다 써서 엔터 딱 쳤잖아. 그때 오는 이상한 정신병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천재야. 아무도 몰라요. 그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찍어서 끝없이 손보고 내가 못 얻은 이미지. 근데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찍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 자기가 본 것만 찍혀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려볼 수 있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만 글로 넣고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만 사진으로 찍혀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뭐가 걸렸다. 로또가 걸리듯이. 그건 진짜 로또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또 있습니까? 혹시? 없었으면 술 먹으러. 저기 술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직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네. 우리가 단체 사진을 꼭 찍어. 오케이. 예. 오늘 같은 날 쌤이 개발한 아인슈타인 샷으로 한번 찍도록.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강의 묘가 아니고 그 강사분들마다 그때 우리가 깡통으로 만든 제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는 포즈를 찍는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디플리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그 약간 뻥친 거 이런 거 조지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L 사이즈 맞나? L이면 좀 작은데 딱 달라붙어서 라지네, 라지. 이게 사이즈가 있어. 아, 괜찮아. 나 줄일 수 있어. 내가 준비했다. 받아야 돼? 아주 감사하게 받는 표정. 감사하게. 오케이. 원모타임. 여기 뒤집어 좀 보여줘, 이거를. 자, 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쪽에 우리가 우리는 이리 가시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절로 가야 돼?